스케일링 받고 나면 이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그건 스케일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스케일링 전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입니다. 35년간 치과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케일링 효과를 유지하는 홈케어입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만 받고 끝내시나요? 그러면 3개월 만에 치석이 다시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스케일링 효과를 1년 내내 유지하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치과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잘 안 알려주는 스케일링 전후 관리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환자가 치석 재발을 막았고 잇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정태훈 치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왜 금방 치석이 다시 생기는지, 왜 이가 시린지, 왜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스케일링 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케일링 후 홈케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만 받고 끝냅니다. 평소처럼 양치만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치석이 다시 쌓입니다. 1년 후 스케일링 받으러 오면 치석이 가득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준 스케일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홈케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로 스케일링 주기를 늘릴 수 있고 잇몸도 건강해지고 치아도 튼튼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후 이런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가 시립니다. 찬물을 마시면 찌릿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치아가 길어 보입니다. 잇몸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스케일링 때문이 아닙니다. 스케일링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석이 쌓이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잇몸이 붓습니다. 치석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으면 시린 증상을 못 느낍니다. 치석이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납니다. 얇아진 범랑질이 노출됩니다. 잇몸 염증으로 내려간 잇몸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스케일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케일링을 안 받아서 생긴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치석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잇몸 염증이 심해집니다. 잇몸 뼈가 녹습니다. 치아가 흔들립니다. 결국 빠집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케일링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스케일링 후 이가 너무 시려서 다시는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치아가 흔들려서 오셨습니다. 치석이 잔뜩 쌓여 있었고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발치해야 했습니다. 스케일링을 피하다가 치아를 잃으신 겁니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지키는 필수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니까 꼭 챙겨서 받으십니다. 1년에 한 번이 적당한 주기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3개월에 한 번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홈케어입니다. 집에서 관리를 잘하면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관리를 안 하면 3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치석은 어떻게 생길까요? 음식을 먹으면 치아에 음식물이 붙습니다. 이게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굳습니다. 이게 치석입니다. 플라크가 치석으로 굳는데 약 24시간에서 48시간 걸립니다.
즉, 매일 제대로 양치하면 치석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완벽한 양치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 구석구석 다 닦기 힘듭니다. 특히 아랫니 안쪽은 침샘이 가까워서 치석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 3개월에 한 번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구강 위생이 안 좋으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주기가 아닙니다. 홈케어입니다. 집에서 관리를 잘하면 스케일링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치석 생성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3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셨습니다. 치석이 빨리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해졌습니다. 치석이 거의 안 생겼습니다. 잇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스케일링 후 가장 중요한 것이 가글입니다. 하지만 아무 가글이나 쓰면 안 됩니다. 올바른 가글을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어떤 가글을 선택해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가글을 선택하세요.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성분은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입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클로르헥시딘 가글은 보조 수단입니다.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한 후 재발을 막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스케일링 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사용합니다. 매일 밤 양치 후에 사용합니다. 양치를 깨끗이 하고 물로 헹굽니다.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왜 30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양치 직후에는 입안이 너무 깨끗해서 가글액이 희석됩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침이 분비되고 구강 환경이 안정됩니다. 이때 가글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가글액을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간 가글합니다. 목 깊숙이 넘기지 말고 입안 전체를 헹구듯이 하세요.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를 집중적으로 헹굽니다. 1분 후 뱉어냅니다. 물로 헹구지 마세요. 가글액의 항균 성분이 입안에 남아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가글 후 바로 잠자리에 드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클로르헥시딘 가글은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착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만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2주 후에는 일반 가글로 바꾸세요. 또는 일주일에 서너 번만 사용하세요. 제 환자 중에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났습니다.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가글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잇몸 상태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죽염을 아시나요? 일반 소금을 대나무 통에 넣고 9번 구워서 만든 소금입니다. 죽염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염이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죽염은 스케일링 효과를 유지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죽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칼리 성분이 입안 산성도를 중화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죽염 양치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 치약을 칫솔에 짭니다. 그 위에 죽염을 조금 묻힙니다. 콩알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닦습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꼼꼼히 닦습니다. 3분간 천천히 닦습니다. 물로 헹굽니다.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번만 죽염으로 닦고 나머지는 일반 치약으로 닦으세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염 양치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조 수단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스케일링 후 홈케어로 죽염 양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스케일링 받으러 오셨는데 치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잇몸 상태도 매우 좋았습니다. 주겸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효과를 유지하는 좋은 보조 수단입니다. 잇몸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잇몸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잇몸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잇몸 마사지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검지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잇몸 바깥쪽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압력을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 잇몸부터 시작합니다. 앞니 잇몸을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한 부위당 10초 정도 합니다. 앞니에서 어금니까지 쭉 이동하며 반복합니다.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합니다. 아래 잇몸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분 걸립니다. 하루 한두 번 아침과 저녁에 하세요. 양치 전에 하면 더 좋습니다. 마사지로 혈류가 증가한 상태에서 양치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잇몸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더 부드럽게 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2주 후에는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잇몸 마사지도 보조 수단입니다.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이 기본이고 마사지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잇몸이 약하셨습니다. 매일 잇몸 마사지를 하게 했습니다. 석 달 후 잇몸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색깔도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잇몸 건강에는 영양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다시마에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는 어떻게 먹을까요? 마른 다시마를 준비합니다.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물에 불려서 요리에 사용하거나 그냥 씹어 먹어도 됩니다. 하루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마 외에도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딸기 같은 것들입니다.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강화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은 잇몸 재생에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은 입안을 씻어주고 침 분비를 돕습니다. 침은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세요. 설탕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설탕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듭니다. 이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고 잇몸을 손상시킵니다. 탄산음료도 피하세요. 산성 음료는 치아 범랑질을 녹입니다. 잇몸도 자극합니다. 영양도 보조 수단입니다. 기본은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여기에 좋은 영양을 더하면 잇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스케일링 효과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글을 쓰고 주겸으로 닦고 마사지를 해도 기본인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이 좋습니다. 모가 가늘고 부드러운 칫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뻣뻣한 칫솔을 선호합니다. 치석을 잘 제거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뻣뻣한 칫솔은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부드러운 칫솔로도 충분히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세요. 많은 분들이 좌우로 문지릅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야 합니다. 위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습니다. 45도 각도로 칫솔을 떼고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습니다. 한 부위당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전체를 꼼꼼히 닦는데 3분 이상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닦으세요. 치실도 사용하세요. 칫솔로는 치아 사이를 완벽히 닦을 수 없습니다.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칫솔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물로 깨끗이 헹굽니다. 칫솔모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물기를 털어냅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서 보관합니다. 덮개를 씌우지 마세요. 습기가 차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모가 벌어지기 전에 바꾸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4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양치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치석이 많았습니다. 칫솔질 방법을 확인했더니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치석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칫솔질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스케일링은 치아를 지키는 필수 치료입니다.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케일링 효과를 유지하는 홈케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올바른 칫솔질, 치실 사용, 가글, 축염 양치, 잇몸 마사지, 그리고 좋은 영양 섭취만으로도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주기도 늘릴 수 있습니다. 잇몸도 튼튼해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구강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치아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치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올바른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